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준 남자 경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6일 보훈구수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여야 무소속까지 무려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사무처장에서 물러나 도형 발전을 위해 뛰고 싶다면서 귀향에 출사표를 던진 박연수 전 송리산 둘레길 이사장을 지난 10일 오후 보훈발전 포럼 사무처에서 만나뵀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예, 저는 사다법인 송리산 둘레길 이사장을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보훈발전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혁신협의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보훈과 충청북도 그리고 정부와의 연결선에서의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고 보훈에 내려왔습니다.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큰 고향이고 저에게 뜨거움이고 또 저에게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양하게 큰 세상에서 넓은 물을 보면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우리 고향에 담아볼까를 고심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보훈 고향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갖고 국민들의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훈의 아들 박연수로서의 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믿고 기대해주고 채찍질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젊은 보훈, 행복한 보훈, 돌아오는 보훈을 만들고 싶다면서 청년마을 조성과 지난 오랜 경험을 연계한 냄새나지 않는 축산관광상품 조성계획 구상을 밝혔습니다. 누군가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고향 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늘 기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제가 늘 고향을 왔다 갔다, 또 제가 이곳에 부모님이 살고 이곳에서 농사를 지면서 봤던 거는 좀 앞으로 젊은 보훈, 행복한 보훈, 돌아오는 보훈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보훈에 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종합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과 많이 협의해서 네가 내려가서 고향을 위한 생각을 한번 뜻을 이뤄서 그 자리에서 한번 만들어 갔으면 어떻겠냐라는 충고와 조언을 받고, 또 나름대로 제가 살아왔던 그 역정 속에서 보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던지고 보훈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보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젊은 보훈, 행복한 보훈, 돌아오는 보훈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되는 분들이 다 훌륭한 분이죠.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역사회를 지금까지 든든하게 지켜온 버팀목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제가 특별히 그분들보다 무엇이 날까라고 하는 건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 보훈이라는 울타리를 충북과 중앙과의 연결선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청주와 서울에서 같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보훈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36%로 넘어가는 좀 어쩌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보훈을 활력 넘치는 보훈으로 만들어 가고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박연수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중앙의 다양한 가치를 보훈에 심는데 다양한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민과 간이 소통하는 보훈을 만들고 싶습니다. 청정지역에서 누구나 와서 맘 놓고 쉬고 뛰어놀고 부모님 모시고 들판을 걸어갈 수 있는 보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환기칠 수 있는 보훈을 만들고 싶고요. 보훈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영역에 있어서는 다양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 자원을 어떻게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거를 네트워크를 해서 시킬 건가의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또 그 면면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어떻게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건가, 그리고 보훈이 또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가 있다라가 놀거리가 없다고 하거든요. 놀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갈 건가, 이런 면면을 이어서 이런 부분을 보훈읍과 어떻게 연결선을 만들어 갈 건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뭐 탄소 특구를 만들어서 국책 사업을 조금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지금 그린 뉴딜 시대에 있어서 이런 그린 뉴딜 사업을 보온으로 좀 많이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특히 탄소 제로 시대에 있어서 이 시골의 탄소,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어떤 보온의 탄소를 어떻게 우리가 대도시에 대기업에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농민 기본소득을 넘어서 농촌 기본소득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5%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보온도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한다면서 유모차 부대가 넘치는 보온을 만들기 위해선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청년 마을을 만들어 젊은이들이 고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보온을 만들어야 한다는 보온 발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농촌 지역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고, 인구가 소멸되면 우리 보온군의 존립 자체가 가능할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인구 소멸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인구 늘리기로 해결되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관계인구와 유동인구를 통해서 보온을 활력 넘치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청년 일자리, 청년 마을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활기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두운 거리를 환하게 만들고 속리산 관광지와 더불어서 활성화시켜서 좀 젊음이 묻어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는 보온에서만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조랑우랑 사업을 먹으려면 보온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지만 아직 차별화와 특색화가 부족하다며 맛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 특성 연계 관광산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보온의 축산과 영농은 이제 관광과 연계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이제 관광융합 상품으로 치유의 농업도시 미래보온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온하면 대추, 또 아까 축사가 많다고 했지만 소가 어떤 집중 육성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랑우랑이랑 한우가 품질면에서는 뭐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랑우랑이라는 한우 고기만 자체만 팔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데와 차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랑우랑 한우를 인기 품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랑우랑 한우와 다른 거를 좀 융합시켜서 보온에 가서만 먹을 수 있는 조랑우랑 한우의 어떤 스페셜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보온의 특산물과 조랑우랑 한우를 결합시킨 상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조랑우랑 삼합을 먹으려면 보온에 와야 된다고 하듯이 좀 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조랑우랑 한우를 먹으러 많은 사람들이 오긴 합니다만 많은 관광 수요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특별함이 없다.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 먹는 한우랑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메뉴를 갖고 꺼먹다 보니까 차별화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이런 차별화는 앞으로 조랑우랑 한우 음식 어떤 경연대회 어떤 걸 통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온 지역이 더 큰 문제인데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통해서 주민들의 부창출을 해서 축사를 많이 허가해 주다 보니 사실은 청정 보온이 마을마다 축사 냄새로다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원화해서 공공영역에서 축보원을 모으고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해서 그린 바이오 에너지화를 만들어서 에너지 순환 성찬, 그리고 퇴비 이런 정책을 통해서 좀 냄새 없는 보온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인 정책은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면서 청소년과 청년의 정책을 좀 과감하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보온이 지속 가능하려면 유모차 끌면 젊은 부부들이 거리를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광지 어디 길거리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이런 보온을 만들어 가는데 매진하려고 하고요. 또 보온읍이 우리 보온군 경제 중심지고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곳인데요. 이
도시를 보면 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온군이 활성화가 안 되고 대단히 좀 침울합니다.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뭐 관광 시장이나 어떤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광장의 형태를 통해서 보온 경제 활성화, 보온 시장 활성화를 함께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와서 맘 놓고 쉬고 뛰어놀고 부모님 모시고 들판을 걸어갈 수 있는 보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환기칠 수 있는 보온을 만들고 싶고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집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는 보온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박 전 이사장은 보온대추 초콜릿, 보온마늘 관광상품, 인물화 낙하장 등을 특색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소회까지 밝혔는데요. 또 제주의 풍광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리꾼이 있어 재미를 더하듯 보온 관광상품을 재밌고 멋들어지게 소개할 수 있는 관광 가이드도 양성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온이 보온다움을 있으려면 기념품도 보온에서만 사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추 문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추 초콜릿이 있다고는 보온 가서 먹어야 되는 거고, 대추 찐빵이 있다면 보온 가서 먹어야 되는. 물론 인터넷 판매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속리산에 왔을 때는 속리산에 와서 직접 살 수 있는 속리산만의 제품을 만들어야지 보온다움이 있다. 특히 예전에 보온은 낙화장 불로다가 이렇게 인물을 그리고 했습니다. 불 같은 걸로 해서. 그러면 지금은 인물 그림을 그리지만 뭐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서 속리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 인물 사진을 그려가게 만드는 것부터 다양한 어떤 속리산의 민속 문화 뭐 이런 거를 좀 발전시켜 나가면 여러 가지 거를 상품과 같이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지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좋은 거는 사실은 자연환경인 것도 있지만 어느 곳을 가도 재미나게 모든 사문 하나를 엮어서 풀어주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소리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지는 역시 소리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관광지 자체에 스토리텔링도 있어야 되지만 그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리꾼도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이 깊게 배우기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되고 다시 찾아오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보온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공무원 같은 분을 제가 가면 더 많이 만들어서 보온에 왔을 때 항상 유쾌하고 통쾌하고 기분 좋게 돌아가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체험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쉴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다 융합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관광에서 빠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좀 고민적인 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박 전 이사장은 은혜에 보답하는 보온군은 남녀노소가 편히 쉴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치유의 농업도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보온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온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영역은 다양하게 있다면서 천혜의 관광자원과 역사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탄소 중립 농촌도시 그린 뉴딜 정책, 소멸위기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애국자라는 생각에서 농촌 지킴이 수당도 지급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온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영역에 있어서는 다양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 자원을 어떻게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거를 네트워크를 해서 시킬 건가의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또 그 면면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어떻게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건가, 그리고 보온이 또 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놀거리가 없다고 하거든요. 놀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건가, 이런 면면을 이어서 이런 부분을 보온읍과 어떻게 연결선을 만들어갈 건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탄소 특구를 만들어서 국책 사업을 조금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지금 그린 뉴딜 시대에 있어서 이런 그린 뉴딜 사업을 보온으로 좀 많이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특히 탄소 제로 시대에 있어서 이 시골의 탄소,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어떤 보온의 탄소를 어떻게 우리가 대도시에 대기업에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농민 기본소득을 넘어서 농촌 기본소득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기본소득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온에, 소멸지구 보온에서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이건 애국자다. 농촌 지킴이로서의 그 어떤 지원 정책은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국가가. 그래서 얼마 전에 지원 정책으로 국가에서 1조 정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 지금 근 8, 90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 특히 보온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대한민국 호가 좀 흔들리지 않고 넓게 지내가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 보온을 함께 대한민국 호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누구나 와서 맘 놓고 쉬고 뛰어놀고 부모님 모시고 들판을 걸어갈 수 있는 보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환기칠 수 있는 보온을 만들고 싶고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집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는 보온을 만들고 싶습니다. 보온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을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고 우리를 찾아준 보온을 사랑하는 많은 어떤 관계인구, 유동인구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군민 스스로 주위 분들에게 감사할 수 아는 그리고 은혜에 보답할 수 아는 보온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소통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활기차고 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들어와 살고 싶은 보온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온구수 출마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